자, 이어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시간이죠. 벌써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박인호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람 방송 안녕하세요. 그 말보다 박수가 먼저 나오는 네. 방송이에요. 의욕이 좀 앞서는 볼륨을 낮춰주세요. 고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전저 말씀 들을 때마다 네, 깜짝 너무 재밌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좀 아니 보통 볼륨 켜주세요. 그렇죠? 볼륨을 높여주세요 네. 이러는데 볼륨을 낮춰달라는 볼륨을 낮춰야 돼. 저 배려심 아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놀라실까봐. 놀라시네요. 우리 놀라시면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월요일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야, 이제 저도 이제 어. 패딩을 입고 나오려다가 패딩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그냥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아하. 패딩 입고 나올 걸 입어야 후회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패딩.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히터 자동차에서 제가 그동안 열이 좀 많아서 항상 에어컨 좀 틀고 다녔다가 오늘은 추워가지고 네. 이제 히터로 오늘 바꿨습니다. 네. 날이 춥더군요. 날이 추워서 히터로 바꾸는 겨울에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파란색 패딩 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아예 박혀 있는 음. 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신인규 변호사님. 준비하시라고. 보수의 종말을 끝내시고 일단 예. 마무리 짓고. 마무리한 네. 홍매와 싸대기가 필요합니다. 네, 홍매와 싸대기. 필요합니다. 예. 네, 요즘에 이 책이 또 잘 나간다는 얘기가. 뭐 잘 나간다라고 하긴 네. 좀 그렇고요. 예.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예. 좀 올라가가지고 예. 아하. 하여튼 출판사 사장님께서 어허. 굉장히 좀 환한 미소로 아.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잘 됐네요. 천만다행이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예.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작가님 그 쾌거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정치 분야 책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꼭 한강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 지금 어떤 책을 내도 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뉴스가 쏟아지니까 맞아요.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네, 예, 읽을 게 그래서-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수정을 또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정판이 나와야 될 판입니다. 보세 명태균 정말 이후판을 한번 또 써야 될 투어로 상황입니다. 그런데 2편으로 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디한 뉴스 예. 속에서도 음. 전국에는 보수의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네. 명태균을 뛰어넘는 예언을 하고 있다. 확실한 예언. 제가 네. 저자로서 책 제목을 살짝 수정해 봅니다. 뭘로요? 보수의 종말에서 보수의 신속한 종말로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신속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거 하루가. 힘들어. 어떻습니까? 예. 보수의 긴급한 종말. 그러니까요. 예. 긴급 종말. 긴급합니다 진짜로. 예. 나라가 걱정이고 네. 매일 매일이 위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보수의 종말 책은 나왔지만 뭐 보수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쭉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술렁술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세게 때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네. 형량이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란 면이 있고요. 근데 네. 무엇보다 본질을 들여다보자면은 대선 때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 그것도 상대 후보의 말을 가지고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이 아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전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무리한 정치를 잘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기면 되는데 정치를 못하니까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 후배들 동원해가지고 말을 규제한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더 이 사법국가 경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판결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무리한 기소였고 거기에 법원이 좀 너무 중하게 판결한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리한 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 자체부터 무리했다라고 보시고 좀 과한 형량, 그 양형이 나왔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법 체계라는 것도 어떤 상식에 기반하고 국민 정서에 기반해서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네, 검사와 판사 약간 그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 대해서 수행원이 20-30명이었는데 4명만 이렇게 찍은 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건 의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의견들. 그리고 아니 당시에 제가 정말 그 성남시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굉장히 공공기관이 많았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했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부지를 파는데 대부분 뭐 아파트로 용도 변경 손쉽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정권에서 많이 추진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그것을 굉장히 막고 네. 어떻게 하든 정주시설,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압력을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 물론 이제 판사님은 당시 성남시에 사시지 않았고 관심이 없으셨겠죠. 네.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남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성남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뭐 지금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지만 민주당은 지금 단일 대우로 잘 싸우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만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만 정치적 수사로 탄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 2018년 그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검찰과 어떤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화려하게 부활하셨고 토요일날 집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음. 그 얘기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또다시 뭐 뒤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다시 이 상황을 뒤집어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네, 더 네. 보태자면 아까 제가 말에 대한 규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거든요. 근데 낙선했는데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받을 만큼의 발언이냐? 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백현동 관련된 거는 국정감사장 와가지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 답을 한 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끝까지 처벌하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사법부에 대한 저는 뭐 결정 판결은 제가 존중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결국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정의를 세웠다라면서 박수치고 막 떠들던데 전혀 이건 정말 국민 정서랑 완전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럼 정의가 굴절되거나 왜곡된 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본인들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정의를 세우자는 국민적 목소리와 요구에는 왜 무응답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안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리한 이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가지고 박수치고 정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지저분한 코미디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건. 정말로. 요거를 네. 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고발 사건하고 좀 비춰 보면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 최은순 씨가 23억 이익을 봤다는 거는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와 전화 한 톡 한 적 없다.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 없다. 아니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19억짜리를 매입했어요. 네. 정말 몰랐을까요?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장동 부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사했는데 이것도 네. 허위 사실입니다.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회 유치 주관했다.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는요. 대검 중수부 시절 결혼 직후 처음 전시회를 그 전에는요. 정말 의료보험료를 몇만 원 정도 낼 정도로 작은 회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서 보도에 명백한 오버 단순 오기.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을 제출했던 대학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대부분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퇴임 후에는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 네. 재판으로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판결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느냐라는 그런 분노의 목소리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할 기회조차 안 주고 있는 이 상황, 이건 제가 볼 때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불합리하죠. 네. 왜냐하면 낙선자를 또 처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기소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치고, 뭐 그건 제가 존중합니다. 헌법이니까 존중하고. 그럼 제가 동일선상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 둘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10만 4천 원에 대해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나왔거든요. 예. 그럼 김건희 씨는 뭡니까? 김건희 씨도 민간인이거든요. 특권이 없어요. 근데 왜 같은 배우자 들만 놓고 보더라도 왜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결국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씨는 사법 리스크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법을 가동을 해야 리스크가 나오는데 사법을 그냥 입틀막 하고 고기 틀막 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니 검찰권이 가동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은 또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또 빗장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고 네. 김혜경에 대해서는 수사해가지고 지금 처벌하고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한다는 건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제가 뭐 불합리해도 논외로 치더라도 김혜경과 김건희 이 둘을 놓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면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그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관련해서 징역 9년 구형 받았는데 네. 김건희 씨는 돈봉투 이번에 500 돈봉투 500만 원, 500만 뭐 얼마까지 원. 뿌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혀 수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근원적 문제, 이 형평의 근원적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재미 보려고 해도 재미 볼 수가 없다. 여론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뭐 김조 대변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비교해 봐서도 뭐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검찰의 기소 여부 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또 드러나는 것이고,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볼 때 공정화 상식은 정말 사라졌다. 결국 정적 죽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한 그런 검찰의 기소, 뭐 기소에 따른 재판 쭉 이어지는 흐름 아니냐. 아니 낙선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거 보수 진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다 놀라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근데 낙선을 통해서 뭐 거짓말했다 치더라도 네. 낙선으로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그렇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공선법의 취지는 당선자가 거짓말을 해서 됐을 때 맞아요. 그 당선 사람을 목적으로. 정치 못하게 만드는 게 당선됐을 네, 때 공선법이고, 물론 낙선자도 처벌은 하거든요. 근데 처벌은 하는데 말을 가지고 그 정치인이 다음 정치 행보까지도 막아버리는 이런 식의 재판은요 역대급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선을 같이 치렀고 본인도 거짓말을 많이 한 걸 뻔히 아는데 그동안에는 관례상 서로 고소도 취하하고 말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 문제를 안 영역이다. 삼았어요. 정치 영역이다 그거는. 네, 그리고 정치의 영역으로 환원을 시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로 다 상대방의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그렇게 한다고 끊어지냐고요. 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박균택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7만 8천 원으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150만 원 벌금을 물을 것 같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3억을 번 사람은 사형감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비교가 되죠. 그렇죠. 당장. 아니 이게 너무 법의 형평성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예. 또 민주 지지층에서 왜 법률적인 대응을 이렇게뿐이 못했냐, 왜 예상을 못했냐,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마이뉴스 청취자 여러분, 검사 100명, 수사관 500명,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없는 죄를 만들고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에 논리 물량 공세를 해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집권 세력은 지금 명태균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론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정말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 조사까지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권력을 위해서 쫓는 이런 사람들인데 최근에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정확히 맞췄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보수 언론, 민주당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진우 의원만 그걸 정확히 맞췄다 이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정말 위기 속에서 11월 달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명태균입니까? 명리학자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힐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의혹이 있지만 재판이라는 게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도 1심, 2심, 3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심, 3심에서 진실이 꼭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 집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 죽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취지의 연설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박수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 또 일부 뭐 정치인들, 평론가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흔들릴까 이재명 체제?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엊그제죠. 민주당의 집회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시작 자체가 욕하신 거 아니에요? 시발점 시작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욕도 속으로는 나오지만 예. 시작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아주 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더해져 있는 건데 저는 본질은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밀하게 타겟팅을 맞춰서 이거를 네. 투쟁해 나가지 않으면 전 뒤죽박죽 되면서 이게 완전히 산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지금 각계 단체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걸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넓혀서 시민사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좀 하나의 큰 무대가 전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목표 윤석열 퇴진이라는 걸 저는 걸고서 저는 투쟁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뭐 윤석열 규탄, 뭐 특검 수용,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 이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게 또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그럴 위험성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붙는 모습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이건 사법부와 정당의 싸움처럼 인식이 되고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이 바로 입장을 그렇게 내거든요.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딱 입장을 내버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을 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좀 차분하게 저는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가가지고는 네.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위험이 크다. 아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냉철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자. 네. 윤석열 퇴진을 걸고 단일 대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뭐 좀 비명계 얘기 뭐 비명계 모임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다음 달 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 초청해서 토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내가 따르는 지도자는 아니다.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는 음.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네. 그것을 기회 삼아서 뭔가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있다면 저는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 캠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선 경선 자체를 승복하지 않고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새로운 미래로 찾아갔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선에서 져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입틀막 당하고 수사당하고 기소당하고 저는 그분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무도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거를 기회 삼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가결파 국회의원들이 있죠. 결국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들 중 일부가 당의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활동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민심에서 멀어져서 심판받았고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는 새로운 미래로 가고 일부는 원외에서 비주류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이 정권을 내준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분들도 좀 통감하시고 네. 기회주의적 정치 활동은 본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전개될 상황들 또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잠깐 뭐 정리를 해봤고요.